시간을 건너 온 약속. 서울 종로구 낡은 골목길,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켜지는 작은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순인의 고깃집.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냄새가 골목 가득 퍼지는 곳입니다. 오늘도 70살 주인 할머니 이순이가 카운터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20살 손자 민수가 테이블을 닦고 있고요. 그저 평범한 저녁 풍경이지만 오늘은 50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될 날입니다. 같은 시각, 강남 고층 빌딩. 내한산업 김진석 회장의 은퇴식이 막 끝났습니다. 70살 김 회장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40년을 몸 바쳐 일했건만 돌아갈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4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비서 박 부장이 말합니다. 수고라. 박 비서, 자네는 집에 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예, 집사람하고 손주들이 저녁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부럽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김진석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석함을 꺼냅니다. 50년 동안 숨겨둔 은반지 한 쌍입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Forever Young 1975. 영원히 젊게 1975년. 50년 전 일입니다. 1975년 봄, 한강변이었습니다. 순이야, 손 내밀어봐. 20살 진석이 말합니다. 왜 그래? 갑자기. 18살 순이가 수줍게 웃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진석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진석이 작은 반지 상자를 엽니다. 6개월 동안 알바해서 모은 거야. 순이야, 우리 결혼하자. 평생 함께 살자. 진석아. 하지만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시잖아. 나는 가난한 집딸인데. 상관없어. 내가 책임질게. 우리 영원히 젊게 살자. 이 반지처럼 말이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석의 부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재벌가 아들과 공장 노동자 딸. 그 시절엔 신분의 벽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역이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꼭 돌아올게. 진석아, 진석아. 김진석은 부모의 강요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순이는 기차역에서 떠나는 그를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배 속에는 벌써 3달 된 아기가 있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 순이는 혼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석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준호야,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는 더 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순이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손자 민수도 대학생이 됐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석은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돌아온 그는 부모가 정해준 재벌가 딸과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딸 서연과 아들 준영을 낳았지만 진석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30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큰 저택에 혼자 사는 진석. 매일 밤 그 은반지를 꺼내보며 순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은퇴한 날 오후 김진석은 차를 몰고 옛 추억이 서린 대학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50년 전 순이와 함께 걷던 그 거리였습니다. 배가 고파진 그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순이네 고깃집.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카운터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겹살 2인분 주세요. 진석도 목소리를 겨우 냈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20살 청년 민수였습니다. 그가 고기를 석쇠 위에 올리고 집게로 뒤집는데 진석은 그의 손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은반지. 자신이 50년 전 순이에게 준 것과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젊은이, 그 반지.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요? 우리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누구신가? 저희 할머니 이순희 씨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왜 그러세요?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순이와 마주 섰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두 사람 눈에 가득했습니다. 순이, 당신이 맞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진석 씨.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9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의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45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많으셨어요? 그때 준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낯선 노인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준호야. 거짓말이었어. 너를 지키고 싶었어. 김진석이 일어섰습니다. 준호 씨, 저는 김진석입니다. 당신 어머니와 50년 전의 사귀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이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50년 전 사랑, 헤어짐,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이야기를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임신한 걸 알았다면 저는. 진석이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뭐 어쩔 건데요. 당신은 유학가야 했고,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잖아요. 당신 인생까지 망칠 순 없었어요. 제 인생이요. 제 인생은 당신 없이 벌써 망가졌습니다.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 생각뿐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이혼했지만 큰 집에서 혼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 집에서 진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서운함과 눈앞의 노인의 고독함이 교차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 없이 학교 운동회 갈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세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석은 매일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수인이 준호, 민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자식들, 서연과 준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비서가 진석의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종로 쪽 고깃집에 매일 가신답니다. 고깃집이요? 아버지가 42살 딸 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네. 40살 아들 준영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준영이 순이네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아버지가 순이, 준호와 함께 고기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서연아, 준영아.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세요? 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순희 씨고, 저와 50년 전에 사귀었던 분이야. 그리고 이분이 준호 씨인데 제 아들이야. 뭐라고요? 서연과 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준영이 따졌습니다. 아니다.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이야.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래서요, 5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보다 이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준영 씨. 제가 여러분 아버님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50년 전에 끝난 인연이에요. 그쵸. 우연히 만났을 뿐입니다. 준호도 나섰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때 민수가 등교하려다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진석은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석의 저택. 텅 빈 대저택에 진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준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냉정하셨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석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었어. 그래서 너희를 보면 내가 포기한 사랑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화를 낸 거야. 너희 잘못이 아닌데 정말 미안하다. 진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일은 평생 처음 자식들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그냥 보통 아버지가. 세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 일은 평생에서 처음 나누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이의 집. 준호와 민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한 번만 만나봐요. 그 양반은 우릴 버렸어. 지금 와서 무슨. 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를 버린 건 그분이 아니라 엄마야. 엄마가 짐이 되기 싫어서 말 안 한 거야. 하지만 너는 평생 아버지가 그리웠잖니? 어머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다르지 않니? 너도 아들을 키우잖아. 민수가 커서 너를 원망하면 어쩔 거야? 준호는 아들 민수를 봤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아들에게는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말, 순이네 고깃집. 진석의 가족들과 순이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와 진석이 함께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50년 전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고기 구우실 줄 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 내 할머니랑 자주 고기 먹으러 다녔지. 그때는 연탄불이었는데. 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양반 고기 태우기 일수였어요. 순이도 웃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 아주머니,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죠. 이제는 남은 시간이나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순이 씨, 저는 이제라도. 진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늙었어요. 그냥 옛 친구로 지내요. 순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 아버지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나 손자랑 함께 시간 보내게 해줄 수 있겠니? 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깃집은 3대가 함께 운영하는 가족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석은 매일 가게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과 준영도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습니다. 봄날 저녁 가게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밝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7번 테이블 삼겹살 2인분이요. 알았다. 진석이 고기를 석쇠 위에 올렸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상추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진석 씨, 고기 타요. 아이고, 50년이 지나도 여전하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새 간판, 디자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네 가족 고깃집 Forever Young. 영원히 젊게. 50년이 걸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의 손에는 여전히 그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늦었지만 이루어진 사랑, 그리고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